혹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이던 예전에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 게임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어지럽기까지 하고 그렇게 화면 내에서 뛰어다니고 총도 쏴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수학적인 연산입니다. 그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대부분은 행렬 연산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PC에서 게임을 하도록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안에 있는 중앙 연산 장치인 CPU만 갖고는 그 계산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럼 게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성능을 높여야 되고 그 그래픽을 하는데 들어가는 수학 연산을 훨씬 잘하게 만들자. 그래서 어느 날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컴퓨터에 있는 CPU쯤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학 연산만 열심히 해서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칩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GPU입니다. Graphic Process Unit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주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GPU하고 CPU의 큰 차이점은 CPU는 중앙 연사 장치로 다양한 일을 하는데 GPU는 수학 연산만 해서 그림만 그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학 연산하는 애의 코어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CPU는 기껏 4개에서 16개 정도인데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GPU는 적게는 2000개에서 많게는 3,4,000개 이상의 코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동시에 수학 문제를 수천 개씩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걸 갖고 인공지능에 활용할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픽을 빨리 그리거나 아니면 게임하는 데만 쓰다가요.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힌튼 교수라는 팀에서 그러면 이 게임 잘하는 애가 수학을 동시에 수천 개를 풀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도 얘를 갖고 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공지능이 GPU, 게임을 위해서 만든 애 위에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알고리즘과 트랜스포머와 같은 아키텍처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류가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원래 게임용으로 만든 반도체인 GPU가 존재하게 됐고, 사실은 엔비디아는 GPU를 갖고 인공지능의 비전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GPU가 인공지능 중심이 되면서 전 세계 5등 안에 시총이 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인텔도 할 수 있겠고 AMD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왜 엔비디아밖에 못할까요? 그거는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설계하는 회사이고요. 많은 분들은 모르는데 엔비디아는 단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 엔비디아 안에 있는 수천 개의 코어가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고속으로 고성능으로 작동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자들한테 제공해요. 그걸 우리는 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쿠다 아키텍처하고 쿠다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AMD나 인텔을 뛰어넘어서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는 생태계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게임을 지원하려고 만든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였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코어 수, 수학을 연산할 수 있는 장치가 수천 개가 되니까 그걸 인공지능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붐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그 반도체와 공동 작동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지 못한 인텔은 계속적으로 회사가 꼬꾸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AMD도 놀라운 반도체를 만들었지만 그 반도체 위에서 엔비디아처럼 작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발전 속도 대비 우리가 GPU라고 얘기하는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좀 어렵죠? 여기 보시는 이 선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냐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현재 GPU 속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맨 밑에 있는 것에 대한 속도가 반도체 중에서도 D램과 같은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매 2년마다 100배씩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성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CPU 발전 속도는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2년에 두세 배도 증가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D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GPU는 수천 개의 수학 연산을 하는 애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B100이니 H100이니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아키텍처 이름이에요. 블랙웰이라고 부르는 게 B이고요. 호퍼라고 얘기하는 게 H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주력 상품은 A100하고 H100이고요. 이제 B100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기존의 H100이라는 가장 성능이 뛰어났던 거에 비해서 크기가 2배나 커요. 그 말은 그 안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일종의 스위치의 개수도 2배 반 이상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 B 아키텍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GPU 2개와 5개의 CPU로 연동해서 작동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요. 기존엔 불가능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거는 엔비디아 얘기입니다만 최대 기존에 있던 H100 호퍼 아키텍처보다 100배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고 현재 기술 기준으로는 30배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존 같으면 불가능한 30배 이상 빠르게 학습을 하고 30배 이상 빠르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이런 것들이 30배 이상 더 빠르고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100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져서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 GPU 2개랑 여러 CPU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산 공정도 복잡하고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젠슨 황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생산량이 시장의 수요를 쫓아가지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관건은 현재도 H100이라는 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B100은 가격은 조금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수십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이 B100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정말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실제로 시장이 학습을 하는 시장에서 추론을 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추론을 할 수 있는 경쟁자는 점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건 여전히 엔비디아이고 그 수요는 여전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요, 현재의 판매,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과연 엔비디아가 추론이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2034년 5년 무렵이 되면 현재와 같은 실리콘 위에 올리는 반도체는 더 이상 빨라지거나 더 이상 크게 만드는 게 불가능한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양자 컴퓨터라든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D램조차도 더 큰 D램을 더 빠르게 만들지 못하니까 HBM처럼 D램을 여러 층을 8층이니 12층이니 쌓아 올려서 더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난이도와 복잡도는 점점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여러 방안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도 분명히 그 중요한 후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GPU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AMD가 아무래도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두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척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대만 출신이죠. 글로벌 AI 칩 마켓을 보면 2033년까지 지금 기준으로 거의 10배 이상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10배 성장하는 걸 엔비디아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고 봅니다. AMD를 포함을 한 GPU 대용하는 시장도 있겠지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FPGA나 ASIC 같은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형태의 AI 전용 반도체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NPU라는 반도체예요. NP는 Neural Process Unit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특정 업무만, 예를 들면 자율자동차에 들어가서 이미지 인식만 한다든지 또는 챗GPT 같은 언어 인지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무엇보다도 전기를 조금 발열 발생이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GPU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GPU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NPU라든지 LPU와 같은 제품들이 ASIC이나 FPGA 같은 형태의 제품 형태로 나오면서 새로운 시장을 또 크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에는 한국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큰 도전 과제가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반도체 회사 두 곳을 가지고 있죠. 물론 D램 중심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몇몇 젊은 스타트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중국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는 사시미 칼로 예리하게 반도체를 잘 잘라내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 어디 중국 애들은 비슷한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도끼 갖고 찍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 장비 수출을 막고 있고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거에 해냈던 걸 보면 향후 5년, 10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지금 중국이 하듯이 물량을 만들어서 찍어내서 초과 생산을 하는 순간에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반도체 회사에게 큰 도전이 되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도 지금 HBM이 훌륭하긴 하죠. 그렇지만 젠슨 황이 얘기를 한 것처럼 엔비디아는 고육지책이거든요.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복잡한 기술이고 여전히 비싼 기술이니까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도전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대한민국도 해내는 과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독자적일 뿐만 아니라 지배적 위치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학습용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체계하고 아키텍처 개발 체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반도체는 모두 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추론을 하기 위한 반도체들의 시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습용 반도체와 추론용 반도체의 규모가 2034년을 한번 봐보세요. 추론용 반도체가 학습용 반도체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유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록색 분야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주도를 가져가겠지만, 여기 보이는 인퍼런스, 추론용 시장에서는 새로운 스타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능성이 있겠냐? 저는 놀랍게도 오픈 AI를 전망을 합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반도체 공장 안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 설계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 경쟁자가 누구냐? 그러면 1등은 현재로서는 애플이고요. 2등은 구글입니다. 그리고 3등이 놀랍게도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사이에 저는 오픈 AI가 비집고 들어와서 반도체 설계를 해서 자체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학습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퍼런싱 시장에서는 이들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반도체 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GPU하고 HBM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시장이 훨씬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HBM의 그 다음 단계를 우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순환적으로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은 D램이나 메모리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비메모리 쪽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GPU를 포함한 NPU, LPU 분야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GPU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과 경험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가치 사슬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인 메모리 부분, NPU와 LPU 부분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